이번 시간에는 알렉사 스킬이란 것을 이용해서 알렉사의 기본적인 기능 말고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배운 것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노드 MCU로 LED를 제어하는 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위에 알렉사 보이스 시스템을 올려서 라즈베리 파이를 알렉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강의나 블로그에 노드 MCU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알렉사 스킬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알렉사를 이용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노드 MCU의 LED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알렉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듣고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현재 시간이 어떤지, 그리고 노래를 틀어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고 적절한 대답을 하죠. 그러나 알렉사가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사에게 우리 집에 있는 전등 또는 여러 가지 기기에 전원을 켜고 끄도록 요청하고 싶다면, 혹은 알렉사에게 우리 집 근처 버스 정장의 버스 도착 정보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싶다면, 그리고 알렉사와 말로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이것들은 알렉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알렉사 스킬입니다. 알렉사 스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스킬이란 것을 이용해서 노드 MCU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총 5개의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사람을 포함해서. 우선 사람이 라즈베리 파이, 즉 알렉사 인공지능 스피커죠. 라즈베리 파이에 마이크를 통해서 뭔가 요청을 하면 알렉사 스피커는 알렉사 스킬 서버라는 곳에 그 요청을 다시 처리해달라고 받아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알렉사 스킬 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해서 노드 MCU를 제어할 수 있는 어딘가의 서버로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 서버가 노드 MCU를 LED를 켜거나 끄는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지 뒤에서 하는 실습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드 MCU 제어를 시작하기 전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는 컴퓨터 업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이고요. 서버 클라이언트의 구조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는 서빙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메뉴를 시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돈가스 하나 주세요, 이렇게 메뉴를 요청을 하죠. 저희가 클라이언트로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분들에게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는 그 서빙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서버라고 합니다. 그럼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음식이 완성되면 클라이언트인 저희에게 음식을 다시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 요청하고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응답을 하는 구조,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뜨게 되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고 하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네이버 서버에다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홈페이지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넘겨주죠. 그럼 브라우저는 그 넘겨준 데이터를 잘 우리들이 볼 수 있게 이쁘게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인 것이죠. 이때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네이버 서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입니다. 서버도 다른 서버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만들려는 이 알렉사 스킬을 이용한 노드MCU 제어 시스템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렉사의 스피커한테 무엇을 요청하고 알렉사 스피커는 알렉사 스킬 서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다시 알렉사 스킬 서버는 커스텀 우리가 개발할 무언가의 서버입니다.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커스텀 서버는 노드MC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응답을 하고 계속 또 응답을 해 나가는 구조고 동작이 완성되면 알렉사 스피커는 저희에게 스피커를 통해서 뭔가를 대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이 시스템이 서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면 뒤에 우리가 하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렉사 스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데벨로퍼 홈페이지에서 알렉사 스킬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큰 그림에서 봤던 알렉사 스킬 서버에 알렉사 스킬을 새로운 스킬을 등록을 하는 것이죠. 우선 스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developer.amazon.com에 접속하셔서 우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상단 메뉴에서 알렉사의 커서를 대신 다음에 알렉사 스킬 킷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과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근데 스킬이 등록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알렉사 스킬스라는 이 리스트 화면을 안 보이실 겁니다. 알렉사 스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Skill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사 스킬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스킬 네임은 원하시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스킬 네임을 저희가 알렉사한테 부를 때 어떤 단어를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중복되지 않고 발음하기 쉬운 그런 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수정은 가능합니다. 디폴트 랭귀지는 잉글리시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 밑에 스킬 모델은 커스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스팅 메소드는 provision your ow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다 등록하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Create Skill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Choose Your Template에서는 저희는 처음부터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Start from Scratch를 클릭하신 후 우측 상단에 Choos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required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invocation name이란 거는 했다고 체크가 나오네요.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등록했던 스킬 name이라는 것이 invocation name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invocation name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 2번, 3번, 4번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required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나머지 4번까지의 작업을 다 등록해야지 아마존 스킬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intent라는 게 있고요. 3번은 build model, 4번은 endpoint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스킬을 등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념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스킬의 주요 요소는 invocation name, intent, utterances 라는 것도 있고요. endpoint라는 이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알렉사한테 스킬을 통해서 무언가를 요청하면 이러한 문법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선 wake word인 알렉사를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ask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tell 뭐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카일러가 바로 invocation name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turn on the light, turn on, please turn on the light, 이렇게 뭔가 문맥이 비슷한 문장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intent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문장 하나하나들은 바로 utterance가 되는 것이죠. 비슷한 utterance를 묶어서 하나의 intent라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endpoint의 개념은 아까 봤던 큰 그림에서 알렉사 스킬 서버에서 각자 우리가 만드는 뭔가의 서버로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청할 때 필요한 주소입니다. 저희가 어딘가에 요청할 때는 그 요청을 받을 곳의 IP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닷컴 같은 도메인 주소 같은 주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알렉사 스킬 서버가 무언가 스킬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저희가 개발한 서버로 보낼 수 있는 그 주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인보케이션 네임이 아까 등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측 메뉴에서 인보케이션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가 스킬 네임에서 등록했던 스카일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카일러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발음이 어렵거나 알렉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단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보케이션 네임을 등록을 했으니 아까 체크리스트에 2번에 있었던 intent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좌측 메뉴에서 intent 옆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custom intent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우선 hello intent라고 적어주시고 옆에 있는 create custom inten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intent name은 대소문자를 구별하니 H와 I가 대문자라는 것을 주의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utterance를 등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utterance를 묶은 것이 intent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의 intent에는 다수의 utterance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ello intent에는 hello, hi 이런 거와 비슷한 utterance를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hi, hello, hi, nice to meet you 3개를 등록을 했고요. 등록이 된 다음에는 save 모델 버튼을 누르시고 세이브가 됐다는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build 모델 버튼을 누르신 후에 약 몇 초간 기다리면은 이제 빌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터런스 등록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등록할 시간이고요. 엔드포인트를 등록하기 전에 각자 PC에 서버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컴퓨터에 서버를 세팅하는데 각자 컴퓨터는 퍼블릭 IP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프라이빗 IP가 있을 것이고요. 그 프라이빗 IP는 알렉사 스킬 서버에서 프라이빗 IP를 알아서 각자 컴퓨터에 요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주소를 알렉사 스킬 서버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블릭 주소를 얻기 위해서 ngrok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스텀 서버를 세팅하고 엔드포인트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